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,000원 발언 이후 물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고조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. 또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임 기자, 현재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? 네,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요. 올해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.1%였습니다. 지난해 하반기 1.8%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2%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.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% 후반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다만 주요국 대비 의류와 식료품, 또 주거 비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가 높다는 점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네. 또한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지난 하룻밤 사이에도 유가가 4% 이상 뛰었는데요. 네. 이렇게 유가가 내년까지 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. 미국의 대중무역 관세로 중국이 수출을 다른 나라로 늘릴 경우 우리나라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네, 오늘 설명회에서는 물가도 물가지만 높은 집값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슈였습니다. 네. 이 총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내놨죠. 네, 오늘 한국은행은 이 설명회 상당 시간을 이 주택가격 양극화에 대한 지적과 해소 방안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. 팬데믹 이후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수도권은 주택 건설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부가 지방의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. 네.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.4%포인트에 달하는데요. 중국 49.8%포인트, 또 일본, 캐나다는 24%포인트 등을 크게 웃돌았는데 있던 그 수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결국 수요가 없는 지방에 공급만 늘었고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이창용 총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인상에 대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이 총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런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기대 불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. 네, 한국은행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근본적으로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나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죠. 네, 이 총재는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경기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는 지난달 29일에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 현재 2.5%인 기준금리가 연내 한두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존 관측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.